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강의를 맡게 된 박중서입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2018학년도 입시의 주인공이 되신, 썩 좋은 주인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 고3 학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자신을 좀 목표를 그려가면서 많은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8학년도 대비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학과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수시 전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에 대한 그 시작은 첫 번째로 학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자신의 꿈과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그거에 대한 탐색과 분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학년도 대비 자연계 학과의 특징과 진로 방향, 거기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면접 대비법, 실제로 합격한 선배들의 사례들을 이용해서 합불 사례까지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자,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대입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큰 작전들을 그려야 되는지를 간단히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는요,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를 위한 내신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종합을 위한 스펙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별고사 논술이나 구술면접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지금 시점이시죠? 예비 고3 학생들. 지금 시점에서는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별고사와 수능은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지. 올해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시면 교과로 가시게 될지, 종합으로 가시게 될지, 논술이나 구술 면접, 즉 대학별고사를 보시고 가시게 될지를 결정하시되 수능은 또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최저 학력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가 없더라도 교수님들은 수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교수님들이 최저 없다 하더라도요. 학생 수능은 잘 봤습니까? 이렇게 구술 면접할 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19999 받았습니다. 비둘기도 아니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계속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전략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들을 좀 아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으로 자연계열 학과 정보와 합불 사례서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합불 사례서부터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간다. 내신이 안 좋은 학생도 갈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대학이 점점 레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들은요, 좀 최상위 학교에 대한 걸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좀 일반고에서는 한 1.9등급 이내 정도는 돼야 되고, 자사고나 특목고도 2점대 초반에서 3점 중반대까지도 돼야 될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좀 최상위 대학들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불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이 합격 사례고요. 오른쪽이 불합격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학생이 내신이 더 좋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은 친구가 붙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내신이 더 좋은 친구가 떨어졌나요? 자세히 보세요. 어떠세요? 너무 활동을 안 했지? 자기 내신 좋은 것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불합격 사례인 친구한테 물어보셨대요. 너 학교는 다녔니? 학교 다니면서 뭐 했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요. 왼쪽에 있는 학생처럼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충분한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신만 좋다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 대한 합불 사례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교과전형으로 간 친구와 종합전형으로 간 친구를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붙은 친구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종합전형으로 갈 경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근데 내신이 부족한 대신에 스펙이 좋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합불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교과전형 합격 사례입니다. 자, 보세요. 내신이 1.09래. 정말, 네, 얘는 공부만 하는 애인가 봐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1학년 때 1.07, 2학년 때 1.13으로 조금 떨어졌네요. 근데 3학년 때 다시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신 곡선이 V자 곡선을 그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2학년 때 기말고사 망치셨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는 다 알아요. 하지만 어때? 3학년 1학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리세요. 자, 그리고 또 이 학생 스펙을 보시면요.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좀 여러 개 수상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펙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일반적인 스펙에 내신 좋은 친구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어떨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종합 전형으로 지원 학생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선 학생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역시 내신 곡선이 V자를 그리고 있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럼요. 자, 근데 그 학생보다 스펙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게 보여지십니까? 상도 좀 더 많고요. 내신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그 외의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UP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업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대학교 과정 선이수제예요. 그래서 약간 심화학습도 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으시죠? 그리고 대학교 캠프 같은 것들도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스펙이라던가 다른 걸로 좀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 하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지역균형은 약간 내신을 많이 보는 그래서 교과전형에 가깝고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활동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자연계열 학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 간호대학에 대한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합불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계열 학과 중에 수리과학, 말씀드린 통계,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한 특징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수리과학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학에 대한 거, 그렇죠. 수학, 함수, 공간.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뭐 대수학이다라고 하고, 대수학 아닌가? 아무튼 수치적인 거, 함수, 그런 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그런 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대요. 근데 수리과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논리체계예요. 정말 논리적. 왜냐하면 수학은요, 어떤 한 단계가 빠져서는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 바로 수학이고, 수학은 이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지만 문과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학문이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를 응용한 통계학과가 있습니다. 자, 통계학과는 과학적인 분석과 여러 분야 자료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통계학과는요, 통계들을 모으고 뭐 자료를 막 그렇게 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점 보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게 바로 통계학과의 기본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통계학과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호대학은요. 많은 학생들이 간호대학을 얘기하면서 간호사가 학생 간호대학을 왜 지원했지? 그러면 다 똑같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나이팅게일 이놈의 나이팅게일은 정말 그거 아니잖아요. 간호학과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그거예요. 아픈 사람을 케어링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나의 건강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그게 바로 간호학과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욱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거 중요한 거고요. 뭐 물론 아프신 분들 당연히 케어링 해야 되겠죠.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한 학과가 맞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학과들 중에서 특히나 경희대학교 간호학과를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한 두 학생의 사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두 사례인데요. 왼쪽 학생이 합격했고요. 오른쪽 학생이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잘 보세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 전형인데요. 아무리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왼쪽 학생이 더 낮은데, 2배나 낮아요. 근데도 왼쪽 학생이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왼쪽 학생이 붙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유를 대보세요. 왜 왼쪽 학생을 뽑았지? 그래요. 보이십니까? 내신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요. 1학년 때 내신이 4등급까지도 떨어졌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가 남았습니다. 내신 성적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생물에 대한 것들 보이세요? 생물 1등급 받았었죠? 그리고 또 RCY 부장도 했대요. 간호는 봉사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활동에 대해 연계성 있는 동아리 활동도 했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어디서 했대요? 병원에서 꾸준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꿈이 간호사가 맞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또 봐봐라. 선행상, 효행상, 모범상 같은 것도 받았어요. 자기의 인성이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간호사 착해야지, 그쵸? 그럼요. 그런 자기가 착하다라는 것도 저런 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불합격 사례는 내신은 상당히 좋았었지만 나머지 것들에서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서에도 보시면 선생님이 좀 왜 그렇게 적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기적이라고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그치? 그리고 또 무단지각도 좀 있었대요. 조금 불성실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는 대학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그렇죠. 학과나 직업이 먼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 직업과 학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시자고 오늘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연계열 학과 정보를 통해서요. 물리학 전공이라던가 그다음에 천문학 전공, 화학부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 전공서부터 보시면요. 물리학은요. 물리를 하는 곳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천문학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리학은요.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기본 원리를 찾는답니다. 그걸 찾아서 뭐 한대요? 그런 걸 찾아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좀 혁신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학문, 가장 기초적인 학문으로서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농도 아시죠? 농공, 그다음에 의학, 약학까지도 보세요. 밑에 연구 분야 보세요. 생물물리도 있어요. 생물학적인 물리까지도. 그러니까 이 물리학과는 물리를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자, 그에 비해서 천문학은요.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래요.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우주에 대한 항성과 행성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성간 물질도 이런 것도 대부분 완전히 연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천문학과 가시는 분들 별 발견하셔서 여러분 이름 하나 다시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부는요. 중요한 키포인트 뭐예요? 원자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아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자연과학의 핵심 학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와 분자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학과 중에서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의 합격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천문학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평균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내신은 뭐 2점 중반대였긴 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과학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것도 또 우주 천문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놨대. 사진 찍은 거 다 모아놓고 그랬나 보죠.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게 보이진 않긴 하지만 진로 희망사항 보세요. 1학년 때는 CEO였어. 얘들아, 1학년에서요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바뀌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융복학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2학년과 3학년을요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로를 접근했다라는 걸 교수님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도 붙고 인하대학교도 붙고 대학을 3개나 붙었네요. 정말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고 못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3개 대학 중복합격의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특별한 스펙으로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스펙이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논문에 대한 연구 발표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신도 향상됐고 자기소개서와 구술 면접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자기 진로를 보여줬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숭실대학교에서 물리학과 SSU 미래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도 아주 걸출한 학생입니다. 보시면 내신은 3.4등급 정도예요. 자, 3.4등급 정도인데 좋은 내신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쁜 내신도 아니죠. 근데 물리가요.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잘했지? 아니 물리학과 지원하는데 9등급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상도 이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그 밑에 혹시 보이세요? 교내 활동해 보시면요. 자율 동아리에서요. 유체역학에 관한 연구를 했대.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배우신다면서요. 유체역학, 베르누이. 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연구한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연구하겠습니까? 그걸 교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걸출한 결과물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유체역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뭘 얻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대단한 결과물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공식적인 학벌이 중졸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졸 여러분들이 뭐 대졸 막 대학원졸 이런 박사 석사급의 결과를 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이 친구 물리 동아리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단계별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물리학과 SSU의 합격 사례에서 보시면요. 면접 내용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수님이라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요. 1번 질문 제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왜 물리학과에 지원했지? 그거 뭐예요? 지원 동기. 이런 걸 물리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가장 먼저 물어본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와 관련된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법칙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물리는 수학이에요. 4번 질문이 코사인 x 코사인 곱하기 4가 아니라 코사인 x의 4승 다 아시죠? 네. 그런 거 미분도 해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물병 안에 잉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에는 성적 향상과 나만의 공부법도 소개를 하고 또 동아리 활동에 느낀 것도 했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물리와 관련된 체험 활동도 많이 서술을 했는데 첫 번째 물리학과 선택했는지는 지원 동기에서 이 친구 뭘 물어봤냐면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저는 물리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래요. 자기는 정말 물리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된다라는 걸 관성의 법칙과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으로 설명했대요. 여러분들 이 친구 얼마나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도가 있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리학이 어떤 거에 의미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해서 질문하셨을 때 교과가 약간 연결이 됐죠. 잉크를 물에다 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대부분 학생 저도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되겠니? 그럼 잉크가 퍼져요. 그러겠지, 퍼지겠지. 얼진 않겠지. 자, 그러면 퍼지는 거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이 친구 엔트로피의 법칙, 그렇게 무질서에 대한 법칙으로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했다더니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면접할 때 기죽지 마시고요. 교수님하고 눈도 좀 많이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물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정의, 법칙 같은 것들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연계학과 학과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생명과학부와 지구환경과학부, 공과대학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생명과학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물학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은요, 의료,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과 분자생물학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특히나 환경과 농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학의 연구와 교육 쪽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구성물질과 순환, 변화의 이치와 이해에 대한 것들이 좀 많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구 환경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더 중요한 건 뭐? 예측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환경이라던가 어떤 일기예보도 중요하지만 지진에 대한 예측들, 환경 변화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런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복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데가 그렇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연과학 쪽이에요. 그럼 이런 자연과학들은 연구 쪽이 많죠. R&D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공과대학은 어떻게 다르다랬죠? 밑에 보시면 신기술, 생산성 향상 뭐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바로 응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 대해서 합격한 두 학생을 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친구는 둘 다 종합 전형이죠. 성균 인재 전형이었고 글로벌 인재였는데 내신도 비슷해요. 둘이 그쵸? 그리고 대학 환산 내신도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수상 경력도 거의 비슷한데 뭐 임원은 뭐 없고 실장했고 뭐 그런 거 그게 뭐 공대랑 자연계 그거 아니죠. 그 밑에 보세요. 자연계 공대 쪽 학생은 과학 쪽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연계 학생은 수학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좀 컸다라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연계열의 가장 기본은 수학이다라는 거고요. 공학계열에서 근간 역할을 해주는 건 과학이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을 기본으로 한 응용적인 과학이 바로 공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애매하실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 쪽에 생각하시면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거 큰 의미가 있고요. 공학 계열 쪽은 과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화여대인데요. 충원 합격했어요. 충원 합격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떨어진 거야. 최초합이 아니고 원래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충원 합격으로 붙었는데 내신이 1.5등급 정도래요. 자, 그리고 수능 성적을 보시면요. 2등급, 3등급, 1등급, 그리고 생명과학이 2등급. 코바 생명과학이니까 당연히 2등급 받으셔야죠. 자, 근데 교내상도 일반적으로 다 받는 그 정도였고요. 교내 활동도요, 뭐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기 위해서 어떤 팔찌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고, 뭐 화학 R&D 했었고,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접 질문과 자기소개서를 기술했는지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자, 이 친구한테 면접 질문을 한 게요. 굉장히 교과적인 걸 많이 물어봤지. 1번, 2번, 3번 다 교과적인 거예요. 자연과학이건 공학계열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교과적인 개념과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이런 거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4번이었어요. 지원동기. 그거 보세요. 또 지원동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학생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를 지원한 이유가 뭐지? 그러면 저는 화학생명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친구 뭐라 그랬냐면요. 중간 숙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대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공이 생물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중간 숙주라고 있대요. 중간 숙주를 연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연구하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려고 하는데 그걸 왜 연구하려고 했니? 교수님이 또 물어보셨겠지? 그랬더니 그걸 연구를 통해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한 이런 살충 효과나 이런 항생에 대한 효과를 중간 숙주를 연구하면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예측한대요.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졸이니까. 그렇죠? 뭐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그거를 연구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가 후배들한테, 이 학생이 후배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도 수능을 썩 잘 보진 못했지만 최저만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최저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라. 만약에 2등급 2개가 최저라 그러면 2등급 3개 받으려고 애쓰셔라. 그걸 꼭 부탁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도 소홀히 안 하시는 게,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 학과정보에서 이제 건설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재료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환경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건설환경공학부는요, 사회의 기반 인프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건설환경공학부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 분들이 아니라 모르시나? 토목공학과 그거 아세요? 그래서 사회 기반 인프라예요. 그래서 도로, 다리, 댐, 그다음에 뭐 어떤 상하수도에 대한 설비들, 그러니까 도시공학하고도 깊은 연계성이 있죠. 그런 걸 설계하고 건설 유지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직접 사는 데니까 요즘에 또 얼마 전에 뭐 싱크홀 같은 것도 문제됐었잖아요. 그러지 않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제공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는 거 아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기계항공공학부는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요즘에 기계가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거의 다 대부분. 그래서 자동차, 고속열차, 뭐 항공기술, 인공지능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특히나 또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쵸? AI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첨단 핵심공학의 학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료공학부는 여러 가지 재료의 기본적인 단위의 제조와 적용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신소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재료공학부는 그런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종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에 합격한 창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내신은 2.99였어요. 2.99 정도였지만 교내 수상이 교외 수상이 되게 많네. 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교내 수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이 조금 부족할 경우엔 저렇게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쌓으시고 상도 좀 받아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은요. 청소 도우미도 열심히 했고요. 과학부 동아리도 열심히 했는데 저 청소가 참 그래요.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학생한테. 학생, 넌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학생, 넌 맨날 청소만 했니? 너 봉사 시간 따려고 일부러 청소만 한 거지? 그렇게 진짜 그냥 떠보려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선생님, 청소가 어때서요? 선생님, 청소가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깨끗이 치워놓은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게 봉사의 정신 아닌가요?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부러 그런 거긴 했지만 저도 큰 감명을 받았죠. 학생들 청소 봉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 봉사도 여러분들 진정성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 보시면요. 면접 질문에서는 이런 걸 물어봤대요. 지원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왜 지원했겠어요? 기계공학을 하기 그게 아니었고요. 이 친구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켓을 하고 싶대요. 로켓. 그래서 로켓 실험에 대한 것들도 많이 했고요. 자기는 로켓 공학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요, 이 학생한테 굉장히 감명받은 게 있었어요. 4번 보세요. 면접 질문에 4번 보시면요. 엔진과 터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둘의 차이는 뭔지 혹시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대요. 이 친구가요, 전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엔진과 터빈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냥 로켓 공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로켓 엔진을 연구한다. 어디 가서, 어디라 그랬더라? 한국우주산업, 우주산업연구원에 가서 로켓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항공에 대한 연구, 우주에 대한 연구, 로켓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노즐에서 엔진 분사되는 노즐에서 베르누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또 내면 연소도 있고 단면 연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압니다. 많이 쫓기는 거 알지만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학생을 뽑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연계열 학과별 면접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샘플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친구는 재료나 화학공학부였고요. 밑에 친구는 생명공학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재료나 화학 쪽에서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뭐냐? 화학공학이 다른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셨다는데 3번 보세요. 미적분을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래요. 아니,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쉽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보면서 그 학생의 논리력을 검증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 본다. 그 학생의 논리력.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명공학부 친구들은요, 환경오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명공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자신과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복제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 있고 전공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연계열 학과정보에서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전기정보공학부는 전기랑 정보 하겠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전기, 전자, 제어 계측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거래요.
여러분들 혹시 제역 예측이 뭔지 아세요? 제역 예측이라는 거 손쉽게 말 아주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이 탔을 때하고 15명이 탔을 때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지면 되나요? 안 되죠. 한 명이 탔을 때건 15명이 탔을 때건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모터의 힘을 얼마나 세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전기는 얼마나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계측을 하는 게 바로 전기 정보 제어 계측 그런 거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가 거기고요. 자, 두 번째로 뭐 컴퓨터 공학부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곳이니까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근데 특히나 요즘에 핫 이슈가 뭔지 아시죠? 그래, 인공지능.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학생은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일반 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한 건데요. 일반 고등학교였고요. 자, 잘 보세요. 내신 뭐 1.6등급 서울대 가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뭐 썩 좋은 내신은 아니긴 한데요. 저기 스펙 중에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아, 사이버 영재센터 수료? 아니, 저거 인강 본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밑에 거 보이세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어요. 아니, 학생이 공부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어플도 만들어내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숭실대학교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메스에스유 미래인재 전형을 합격한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뭐 이 학생도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많진 않아요. 근데 수학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동아리도 열심히 했고 수학 교과 우수상도 3번이나 받았고 학교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수학이에요. 애매할 경우엔 수학 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스펙들을 많이 쌓았다는 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자연계열 학과 정보 다음에 화학생명공학부 건축학과 그다음에 건축공학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화학생명공학부는 산업과 연구, 학계의 어떤 지도자적 인재를 육성하는 뭐를 하는 화학생명공학을 하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요, 좀, 엔지니어 쪽에 가깝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뭐, 화학생명공학부 엔지니어가 뭐지? 화학 플랜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공장.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고요. 건축학과는 많은 학생들이 건축학과는 뭔지 집 짓는데요. 아닙니다. 집은 공사장에서 짓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사회, 도시와 문맥, 어떤 구축과 물성, 전통과 기술 이런 것들 인간의 총체적인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달리 건축공학은요. 그거에 대한 또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던가 구조, RC 스틸이라던가 구조 설계에 대한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게 건축공학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좀 사례를 보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한 3.4 정도 됐었고요. 진로 동아리도 열심히 했지만 아까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물리 경시대회가 자꾸 보여요. 여러분들 건축공학은 물리와 연계성이 큽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물리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진로 동아리로서 건축과 관련된 것도 했대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약에 적당한 동아리가 없으면 친구들과 함께 자율 동아리를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면접 질문과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보면요. 면접 질문에서는요, 건설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건설연구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셨고요. 물리 실험들을 통해서 아들한테 어떻게 진행했니? 그런 것도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저기도 답변도 많이 좀 올려놓긴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어서 당황했긴 했지만 자기는요,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안전이라고 생각했대요. 포인트를 콕 집어냈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학과들 산업공학과 에너지, 원자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공학과는요, 과학적 원리나 경영 전략을 좀 접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경영 전략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재활용 이런 것들 또는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하고요. 원자핵공학과는요, 단순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게 아니라 미래 에너지에 대한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 보이시죠? 요즘에는요, 원자력 발전도 물론 연구하지만 핵융합공학 이걸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자핵공학에서도 진행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선해양공학과 식물생산, 작물생명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해양 뭐 당연하죠? 맞습니다.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식물 생산은요, 식물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주 포인트고요. 작물 생명에서는요, 육종이래요. 육종이 뭔지 아시죠? 어저께도 나왔던데 딸기가요, 주먹만한 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된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응용생물화학부하고 응용생명화학전공과 응용생물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대부분 응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업에 대한 응용적인 측면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생물화학부고요. 생명화학 전공에서는 약간 물질이 생성되는 기초 원리에 대한 것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화학과 생물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응용생물학은요, 해충이래요. 해충 방제에 대한 거.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균형으로 합격한 학생을 좀 사례를 좀 보면요. 이 학생도 보시면요, 좀 낯선 학문이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었어요. 생명과학 R&E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화학과 생물과 연계된 것들 충분히 열심히 해서 보여줬었고요. 생명과학 R&E 활동에서는 또 응용 생물에 대한 것들을 특히 준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독서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공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조경에 대한 것, 자연과학 계열에서 조경 시스템과 조경학 전공, 시스템, 지역 시스템 전공까지 요게 이제 마지막 학과들인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부는요,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기 위한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경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어떤 영향평가라든가 관리 감독도 하는 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시스템 공학은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뭐 의대 계열이라든가 수의학 계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거 위주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학과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되짚어 보고 전하는 말씀 보시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진로 특집,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입시하면 이거 진로랑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걸 해봐서 네. 상위 한 10개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장 일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현 선생님 너무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아니 이게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자,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자연계열 수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지원의 사전 준비 사항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연계열 사전 준비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셨어요? 제가 그 학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원학과와 관련된 지원 동기를 정확하게 좀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과 여러분들 가서 뭐 공부하실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한
그거를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구술 면접하는데 학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자기를 그렇게 몰라. 19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사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 했던 거, 클럽이나 동아리 활동하셨던 것들, 그 다음에 교우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또 그 다음에는 수시 지원에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 장래 희망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본인의 희망과 포부,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한 학생, 대학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준비해서 갈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대학에 와서 신나게 놀겠습니다. 너 나가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교 학과에서의 커리큘럼과 연구소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하시고요.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학 재학 기간에 꼭 하고 싶은 거, 저는 미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대학에 대해서 뭘 준비해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그런 걸 자기소개서에도 좀 적으시고, 추천서에도 좀 선생님이 조금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학생부에도 살짝 진로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라든가 학생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추천서에 있는 내용은 못 보는 거 아시죠? 그래요. 원래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추천서에다 어떤 내용 기재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개략적인 내용을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가셔야죠. 면접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수정하는 연습들, 그 다음에 추억에 대한 것들,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자기의 독서 내용들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 책에서 읽은 것들, 그래서 거기서 뭘 얻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위해서 전공별로 주요 사항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간단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위해서는 전공별로 어떤 주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범계열에서는요, 교육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는 왜 사범계열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철학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공학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것들, 기술적인 분야와 그다음에 신기술이 어디까지 진보했는지,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학계열에서는 왜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지, 기초 학문으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의학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기 있는 세 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딱 있잖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봉사의 마인드와 윤리적인 책임감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안정적인 직업과 많은 돈을 너희들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 전형에서요, 어떤 비교과형의 평가 방식에 대한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요,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3번하고 10번까지 있어요. 3번서부터 10번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몇 번과 몇 번이세요? 뭘 고민을 하십니까? 동그라미 제일 많은 게 중요한 거죠. 몇 번과 몇 번? 4번하고 10번이에요. 수상 경력 많이 보신대요. 그리고 종합 의견도 많이 보신대요. 근데 약간 우리가 조금 속상한 게 수상 경력을 많이 보신다 그러면 나는 상 많이 못 받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들 보시면요. 상 받는 친구들만 받는다라고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상을 전교생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그게 무슨 상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을 그렇게 받는 건 맞는데 교수님들 얘기로는요. 그렇게 생각해서 상은 어차피 받는 애들만 받기 때문에 나는 아예 못 받을 거 뭐하러 나가요? 그런 애들한테는 좀 얘네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저런 걸 두셨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상 못 받아도 좋으니까 열심히 참여해달래요. 그러면 상을 많이 받은 친구들과 비슷한 점수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상을 못 받으면요. 수상 경력이 없으면 학생부에 기재 안 되잖아요. 그렇지. 자기소개서 쓰면 되지.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좀 실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는 대학 가서 더욱더 반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 가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그걸로도 좋은 평가를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상 경영 상 못 받더라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희망 사항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직업을 적으시는 거. 앞에서 사례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직업을 적도록 여러분들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시면요. 좋은 정보 많아요. 거기서 직업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또 한 가지 비교과형의 평가 방식에서는 독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고3 되셨으니까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겠지만요. 이번 겨울방학 때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기 전공과 연계된 책도 좀 읽으시면서 독서하셔야 되고요. 시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종합의견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교수님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성평가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과형의 평가 방식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연계열에서 어떤 스펙이 좀 도움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의치, 약학, 한의학에서 필요한 것들 아까 보셨잖아요. 병원 봉사했다는 간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봉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학, 생물, 화학에 대한 이런 경시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공학도 이런 캠프 특히나 공학에서는요 발명대회 같은 것들 되게 좋게 본대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혹시 공장이나 국립연구소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청소라도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자연과학계에서도 어떤 캠프들, 그다음에 교내에서 어떤 연구 동아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연구할 때 꼭 소논문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 교수님들이 11개 대학 대표 교수님들, 그 입학처장에서도 입학처장님들 모였을 때도 얘기하시더만 소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은 또 이런 캠프도 중요하지만 생태나 환경 봉사도 중요한 거고요. 사범 교육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철학도 중요한 거, 그 교육 철학을 여러분들이 교육 봉사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봉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무작정 자기소개서 쓰시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자료를 좀 수집하셔야 되는데요. 진로와 관련돼서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그 대학 학과 웹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과나 비교과에서 열정이 그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학생부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워크넷하고 커리어넷. 그리고 대학별 학과의 차이점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랑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랑 약간 달라요. 한양대 건축공학과는 약간 이제 시공에 대한 것들이 많지만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는 구조 같은 데 좀 집중되어 있대요. 그런 거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관련해서도 건학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최신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 시사 이슈에 대한 것들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건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다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부모님들이 한번 정보를 찾아주셔서 자제분들한테 주시면 자제분들은 그 다음 자기소개서의 골격 여기다가 그 내용들을 좀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료 수집을 부모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꼭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 작성을 위한 골격인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가 뭐가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자기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내신과 수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잠깐 메모를 해두세요. 이런 것들이 메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는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재수생들한테 물어봐요. 작년에 학생부 전형 썼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재수생이잖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학생부 전형 썼다가 떨어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는 작년에 8월 달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요, 8월 달 한 달 내내 자기소개서만 썼어요. 얘들아, 그러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재학생들 분들 대부분 보면요. 뭐 평상시에도 조금씩은 쓰겠지만 8월달 한 달 내내 자기소개서 쓰고 고치고 자기소개서 고치고 또 쓰고 한 달 내내 자기소개서만 들고 있어요.
8월 한 달이면 다행이게 1년 동안 한 친구도 있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수능 공부도 하시고 대학별고사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 많이 낙방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요. 원서 접수하기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여태까지 모아둔 자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화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기소개서의 어떤 기본 골격으로 계속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그 기본 골격에 부모님들이 찾아주신 정보들을 가지고서요. 계속 메모하세요. 밑에다가 이렇게 답을 다시면서 나의 학교 생활은 어떤 게 있는지, 나의 취미와 특기는 뭔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이 학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나가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메모만 해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서 접수하기 2주 전까지. 그랬다가 원서 접수하기 2주 전에 어떤 한 3일 정도만 선택해서요. 여태까지 모아놓던 자료와 내가 메모했던 거를 다 해서 통틀어서 한꺼번에 쫙 쓰고 끝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쫙 쓰고 끝내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공부도 하시고 대학별고사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부모님 숙제와 학생 숙제 두 가지 드렸습니다. 정보 찾으시는 건 부모님 숙제, 그다음에 자기소 골격 채우는 거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8월 달까지 계속 메모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수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여러분들 2018학년도 자연계열에 대해서 학과별 수시 전략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올해 이제 73% 정도 되죠. 오우,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에 대한 준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좀 적성에 대한 것과 꿈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말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해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학과를 좀 탐색해 보시고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건 교과건 좋은 성과 만드셔서 여러분들 대학 한 2개, 3개씩 붙으세요. 그래갖고 골라가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